여기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은 한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가 집어든 펜은 영국을 들썩이게 하였고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하였으며 또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였죠. 오늘 소개할 인물, 바로 우리나라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 그리고 21세기 최연소의 나이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여성 작가, 한강입니다. 한강은 1970년 전라남도 광주시 중흥동에서 이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소설가로 1996년 가증스런 바다로 데뷔하여 아재의 아재 바라아재 등을 집필하였고 이상문학상, 김동리문학상, 순천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녀의 오빠 한규호도 필명 한동림으로 소설집 유령 등을 펴낸 소설가이고 남동생 한강인도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해 소설을 쓰고 만화를 그리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니 그녀의 온 가족이 모두 작가 집안인 셈입니다. 소설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녀의 집에는 항상 책이 쌓여 있었고 때문에 그녀는 어떠한 억압 없이 항상 책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세상에 널린 것이 책과 시간이었기에 책을 읽다가 어느 순간 글자가 안 보여서 얼굴을 들어보면 해가 져 있었고 그러면 일어나서 불을 켜고 다시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게 된 한강은 이후 일찌감치 문학에 뜻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나이 13살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접하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학살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첩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 받았던 충격으로 그녀는 훗날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간직해온 이 질문을 그녀의 세 번째 장편소설 채식주의자부터 탐구하게 되죠. 1992년 한강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때 연세 춘추에서 주관하는 연세문학상을 수상하고 이듬해에는 대학 졸업 후 잡지 샘터에서 기자로 근무하며 개간지인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시 4편을 발표하여 시인으로 등단합니다. 이어서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단편소설 붉은 닻이 당선되며 소설가로서도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원래 데뷔 때만 해도 그녀는 한강연이라는 필명을 사용했으나 곧 본명인 한강으로 1995년에 차기작 여수의 사랑 소설집을 출간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작품 활동에만 매진하게 되죠. 이어서 그대의 차가운 손, 채식주의자 등을 집필합니다. 그녀의 초기작 중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 2007년 발간된 채식주의자가 꼽히는데요. 이 작품은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이렇게 3편이 연결되는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작품에 모두 등장하는 주인공은 영애라는 인물로 채식주의자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육식을 거부하는 영애와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이야기, 몽고반점에서는 영애의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몸을 욕망하게 되는 형부의 이야기, 나무불꽃은 가족들 모두 등 돌린 영애의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언니의 이야기이죠. 이 중 몽고반점으로 그녀는 아버지에 이어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큰 화제가 됩니다. 수상 이후 2007년 한강은 서울예술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임용되어 2018년까지 약 10년간 재직했습니다. 서울예대 문창과 교수를 재직하면서 한강은 2014년에 소년이 온다라는 장편소설을 출간합니다. 이 소설은 그녀가 어릴 적 겪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광주를 둘러싼 역사나 정치, 사회에 대한 담론보다는 개인의 고통과 내면에 몰두하였죠. 이 소설의 1장부터 6장까지 각 장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는 각기 다른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 눈 덮인 램프에서는 그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죠. 그리고 그녀의 초기 작품인 채식주의자가 교보생명사나 대산문화재단의 번역 지원을 통해 영국 문학시장에 출판되면서 높은 작품성을 인정받게 되고 2016년 한강은 아시아 최초로 영국의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하게 됩니다. 부커상은 노벨문학상, 콩쿠르 문학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커상 수상 뒤 그녀는 인터뷰에서 채식주의자보다는 소년이 온다 작품이 더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작가 자신이 많은 애착을 가지고 정성을 기울인 역작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이 소설로 인해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게 됩니다. 광주 5.18 운동을 주제로 하였기 때문이었죠. 블랙리스트에는 한강 외에도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설국열차의 박찬욱 감독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 이전인 2014년에는 도서의 사상적 편향성이라는 사유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세종도서사업에서 탈락했었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2018년 한강은 재직 중이던 교수직을 내려놓고 온전히 작품 활동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3년 뒤 제주 4.3 사건을 주제로 한 후속작 작별하지 않는다를 내놓았죠. 이 작품 또한 제주 4.3 사건을 겪는 한 개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살 이후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한 생존자의 투쟁을 아주 고요하고 또 집요하게 그려내고 있죠. 이 작품으로 그녀는 2023년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며 또 한 번의 기록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10일 그녀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최초, 아시아인으로는 두 번째, 그리고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또 최초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는 최연소 수상자라고 합니다. 원래 노벨 문학상의 유력한 후보는 중국 아방가르드 문학을 대표하는 중국 소설가 찬세였습니다. 한강은 부커상 수상 때문에 후보로 거론되기는 했었지만 나이도 어리고 작품 외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불리할 것이라 여겨졌죠. 그럼에도 그녀는 작품성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된 것이죠. 스웨덴 할리먼에서는 그녀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후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서정적 산문을 이유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요 작품으로 그대의 차가운 손, 채식주의자, 히라버 시간, 소년이 온다, 흰, 작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7개 작품을 뽑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 단 5개월 전에 그녀의 작품 중 채식주의자가 경기도 교육청의 청소년 유해 도서로 지정됐었다는 사실입니다. 문학을 문학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 드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천재적인 문학적 재능, 책과 함께했던 환경, 그리고 어릴 적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까지 이 모든 것을 합쳐 세계를 놀라게 할 뛰어난 문학 작품들로 탄생시킨 인물. 온갖 정치적 음해나 질투에서 비롯된 모욕된 언사들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인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야만 인물. 지금까지 종이와 펜만으로 우주보다 더 큰 세상을 그려내는 작가. 한강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